요 보고서를 장경욱 사령관이 8월에 네. 청와대 김기춘 실장한테 올린 거예요. 아. 그런데 그러면 청와대가 참고로 해서 예. 김관진 장관한테 조치를 하든지 주의를 주든지 그렇죠.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정상이죠. 요 보고서가 김장수 안보실장한테 가요. 아. 그 김장수 안보실장이 김관진 장관한테 이걸 또 알려줘. 그러니까 김관진 장관이 참. 기무사령관이 자기를 공격했다고 생각하고 거꾸로 10월에 예. 기무사령관을 경질시켜버립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의 색다른 시선에 출연하셔서 이제 쭉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네. 거기에서 진도를 조금 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러시죠. 예, 예.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지금 8만 달러 수수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딸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는 어제 처음 하신 것 같아요. 딸이 미국에 있었죠. 원래? 예, 원래. 그 네. 음대에 유학 어느 중이었죠. 음대에 유학을 했어요? 그거까지 내 물어볼 네, 좀- 줄 모르고 내가 학교 예. 이름은 지금 안 가져왔어요. 예. 근데 어쨌든 음대에 다니는 딸 예. 같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하고? 그 시기가 아마 같이 있던 시기하고 일부 중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확하진 않아요. 요 따님 얘기는 제가 얘기하기가 좀 신중해요, 네. 사실은. 예. 그러면 8만 달러를 수수했다라는 네. 의혹이 있는 건데요. 본인은 네. 또 아니라 그러고. 그거는 네. 의혹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실이다. 예, 그러니까, 네. 이 김관진 장관이 그때는 전 합참의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야인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 이런 분들의 군내 고위 예비역 장성들의 심리를 제가 좀 압니다. 네. 이렇게 남의 신세를 지는 것을 당연시하게 생각해요. 네? 남의 신세 지는 거. 항상 이렇게 숭배를 받아왔잖아요. 숭배. 예, 그래서 이때는 어땠냐면은, 미국에 체류하면서, 네. 미국의 유력 인사들, 상하원 의원, 네. 또, 군 고위층, 네. 국방부 관리, 이런 분들하고 수시로 면담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이런 행사를 굉장히 자주 하세요. 제가 세보니까 한 10건이 넘어요. 김관진 실장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경우에 예. 정부기관이 아닌 사람이 이 정도 활동을 하려면은 미국의 그 로비스트 업체가 네. 의회나 정부 관료들하고 어레인지를 해준다 이거예요. 이걸 스케줄도 잡아주고, 네. 그 다음에 의제도 설정해주고, 네. 이렇게 하면서 김관진 전 합참의장의 영향력을 예. 극대화할 수 있는 걸로 미국 활동을 디자인해준다 이겁니다. 회사가 로비스트 회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로비스트 회사가. 미국은 로비가 합법화돼 있잖아요. 우리는 합법화돼 불법인데, 있습니다. 예. 그죠? 그리고 예. 공익 로비도 할 거 있고 사익 로비도 할 수 있는데 이 업체가 그러면 이 업체는 김관진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로비를 대상으로 예. 삼았을까요? 이 업체는 리빙스턴 컨설팅 그룹입니다. 그렇죠. 이 업체가 워싱턴 조야 또 방위산업계 정부 관료 이렇게 폭넓게 로비를 하기 때문에 김관진 장관을 어떻게 띄워줄까, 어떻게 부각시킬까, 또 어떻게 그 영향력을 확대할까 이런 네. 것들을 디자인해 가지고 네. 그 서비스를 제공해 준 거예요. 그 비용이 한 8만 달러 드는 건데 리빙스턴 컨설팅 그룹이 김관진 장관을 존경해서 네. 정말 그 이분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해준 것이 아니고 네. 의뢰를 받아서 해준 겁니다. 근데 의뢰를 받아서 네. 즉 8만 달러 돈을 준 사람으로부터 의뢰를 받았는데 자, 이 8만 달러를 준 사람은 국내 기업이라는 거죠? 국내 기업입니다. 예. 당시에 연합철강이라는 업체고 예. 옛날에 그 한보철강 망했을 때 인수를 시도했던 그러니까 예. 자금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 업체의 설립자의 아들, 네. 그 회사에 소속돼 있는 예. 그분이 네. 권모 씨라고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권모 회장? 권모 회장이죠. 예. 네. 권모 회장. 예. 그분이 예. AK 캐피탈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예. 여기서 이제 뭐 각종 인수 사업 이런 것도 뭐 네. 금융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 명의로 미국에 있는 로비스트 업체 리빙스턴 컨설팅에다가 8만 달러를 주면서 김관진 장관이 미국에 있는 동안 만들어라. 이렇게 여러 가지 조야의 인사들하고 예. 연결할 수 있도록
용역을 수행해달라. 네. 이렇게 의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의뢰를. 연합철강은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네. 이제 이 회사의 배경을 네. 캐봤죠. 네. 그랬더니 제향군인회하고 의외로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향군인회. 당시에 제향군인회가 이명박 정부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을 반대하고 무기한 연기하자, 전시작전권 안 가져오겠다 이런 네. 운동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조야에 줄을 많이 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한테 서신도 보내요. 네. 예, 이러다 제향군인회가. 보니까 제향군인회가.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돈이 든다고. 이런 부분을 스폰서를 해주면서 그러니까 제향군인회와 연합철강은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그거는 제가 좀 알아보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서 상당히 어떤 그 예비역 단체들의 어떤 네. 스폰서 역할을 해주고 예. 때마침 미국에 가 있는 김관진 장관을 그 행동대장으로 해서 예. 이 한미 동맹에서 예비역들의 어떤 그 독자적인 라인 구축, 네. 또 영향력 행사 이런 것들을 도맡아 하는데 예. 일종의 스폰서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그때 박근혜 정부 때는 김관진 그 전 합참의장이 국방장관이 돼 있었어요. 이때 기무사령관입니다. 이때가 장경욱 사령관인데 예. 그 장경욱 사령관이 어느 날 네.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3년 8월에 예. 김관진 장관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 청와대 보고서를 씁니다. 예. 그게 뭐냐 하면은 김관진 장관이 미국 있을 때 자주 만나던 예. 육사 38기 출신의 예비역 중령이 있다. 이 사람이 건설 브로커다. 이 건설 브로커가 네. 김관진 장관에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했다. 아까 얘기한 그 연합철관과 또 별개의 인물이에요. 네, 또 별개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네. 우선 네, 정리를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연합철강 건은 별건으로 별건이고 놓고 이건 딴건이에요. 딴건. 그리고 국내 귀국해서 장관이 됐을 때 이 건설 브로커 이 씨가 속한 건설업체 비읍자가 들어갑니다. 네. 이 업체가 어디예요? 비읍이면? 아니 그러니까 그 이름을 안 안 밝히려고 밝히고. 부자로 시작되는 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렇구나. 네. 그런데 이 업체가 네. 기무사 이전공사 네. 또 연평도의 그 서북도서 그 요새화 사업이라고 네. 진지공사 네. 그다음에 계룡대의 또 군공사 이래서 약 한 1,400억 원어치의 공사를 수주했고 1,300억. 400억 1,400억. 공사를 수주했고 예. 그 공사 수주한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 공사 기한을 못 맞춘 예. 연평도 공사의 경우엔 지체 상금을 면제받았다. 지체 상금. 그러니까 공사가 늦어지면 네. 늦은 만큼은 네. 업체 책임으로 돈을 개원해야 면제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근데 그 돈을 근데 그걸 면제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금액은 얼마나 되는데요?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네. 면제받. 네. 오늘 자꾸 그 디테일한 걸 불쑥불쑥 물어보니까 내가 잘 이어지지가 않는데. 네, 어쨌든. 예. 예. 그래서 누가 봐도 특혜다. 요 보고서를 장경욱 사령관이 8월에 네. 청와대 김기춘 실장한테 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청와대가 참고로 해서 예. 김관진 장관한테 조치를 하든지 주의를 주든지 그렇죠.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정상이죠. 요 보고서가 김장수 안보실장한테 가요. 김장수 안보실장이 김관진 장관한테 이걸 또 알려줘. 그러니까 김관진 장관이 기무사령관이 자기를 공격했다고 생각하고 거꾸로 10월에 예. 기무사령관을 경질시켜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보복을 한 것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임기를 한참 남겨둔 장경욱 당시 사령관이. 육사 36기 사령관이 예. 잘려요. 그리고 나서 거의 멘붕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김관진 장관의 그 서슬이 얼마나 시퍼렀냐면 네. 사령관, 그 밑에 2인자 참모장, 네. 그 밑에 있는 원스타들 처장, 네. 그 다음에 국방부에 나와 있는 기무부대장 해서 4-5명, 거의 5명을 완전히 다 옷을 벗겨버립니다. 갑자기 우병우와 이석수 특감이 생각이 나요.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더해요. 그거는 한 명이지. 네. 이거는 기관의 수뇌부 전체를 날린 거예요. 기무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무사의 하여간 중요지기자들을 전부 목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장경 라인이다. 나를 치려고 한다. 해서 싹 다 정리를 전부 다 정리를 해버린다는 거잖아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기무사가 초토화됩니다. 아. 아주 대란이 일어난 거예요. 대란. 그리고 그 자리에 네. 육사 37기 이재수 장군, 박지만 동기가 들어오는 네. 것이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무렵에 네. 그 기무사가 이제 태풍을 맞이한 급변 사태를 겪고 그러면서 김관진 장관이 국회 나와가지고 워낙 그 엄청난 인사니까 네. 국회 국방위에서 많이 따진 거예요. 예. 그 어떻게 인사를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예. 그러니까 자질이 부족해서 잘랐다. 자질이 부족해서. 자질이 부족해서. 이러면서 아주 한때는 자기 부하였잖아요. 예. 장경욱 사령관을 예. 아주 그 응징을 예. 가혹하게 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지죠. 예. 그래서 또 이때도 무언가 장관 주변에 네. 석연치 않은 적절치 않은 행태에 대해 가지고 보고서를 쓴 예. 기관이 날아가면서 김관진 장관의 위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고 아. 그 여파로 이후에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진출합니다. 그것이 그 이듬해 2014년입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분께서 무섭다 부영 이렇게 왔어요. 시청자 의견 네. 소개를 좀 네. 해드리고요. 어쨌든 권력이 서슬퍼러니까 맘대로 다 네. 해도 된다. 특히 국방안보 분야는 내가 다 알아서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람도 다 정리하고, 네. 돈도 막 받고, 뭐 이랬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요. 예. 어쨌든 지금 다시 돌아가서 그 미국에서 이렇게 편의 제공, 일종의 그 로비스트 업체, 로비 업체로부터 이렇게 이런 편의 제공을 받고 굉장히 큰 금액이죠. 8만 네. 달러면.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와서 장관이 되고 이게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특정한 업체,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가 계속 나와요. 이 로키드 마틴사로부터 10조 원대, 11조까지도 이제 언론에선 보던데 이 무기 수주를 김관진 장관 시절에 한 거다. 그럼 이거는 그냥 했을까라는 의혹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고 최순실 얘기가 또 나오는 거고. 그 얘기도 나오고는 예. 있습니다. 네. 물론 확인된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락히드 마틴이 미국 굴지의 제1위 방산업체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소위 날아다니는 무기는 전부 락히드 마틴이 싹쓸이합니다. 네. 어제 그 대표적인 말씀하셨죠. 예. 예로 F-35 네. 그 스텔스 전투기. 예. 또 팩3라 그래가지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네. 그 다음에 이지스함의 전투 체계. 그러고 이제 F-16의 그 레이더. 네. 이런 것들. 굵직굵직한 사업들 보면은 공교롭게 이게 전부 다 락히드 마틴의 제품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회사에 너무 많이 몰아주는 거 아니냐. 그것도 정상적으로 몰아준 게 아니에요. 네. 예컨대 F-35 전투기 같은 경우는 예. 약 한 7조 8천억 원의 40대 전투기를 사는 겁니다. 대당 가격이 거의 한 대에 2천억 원에 육박하는 예. 것이죠. 예. 그런데 F-15 보잉사의 F-15 사일런트 이글로 입찰 결과가 발표가 끝난 상황에서 예.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 예. 김관진 장관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라는 회의를 열어가지고 예. 입찰 결과를 부결을 시키고 정무적인 판단이 있다 그러면서 네. 평가를 다시 해라. 그리고 잠깐만요. 정무적인 판단? 정무적 판단을 네. 고려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니 무기 사는데 정무적 판단이 왜 필요하죠? 아니 그러니까 무기라는 게 네. 값싸고 성능 좋고 그렇죠. 군이 필요로 하면 하고. 거기서 끝나야지. 그렇죠. 거기에 무슨 정치적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냐고. 이상한데 이거. 네. 예. 그래서 그 2013년에 그 추석 연휴였어요. 네. 그걸 지나면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참여 멤버들을 한 명 한 명 껌껌이 네. 다시 그 압력을 넣어가지고 압력인지 설득인지 넣어가지고 예. 다시 회의를 해본 결과 절대적 다수의 찬성으로 이미 결정한 F-15 사일런트 이거를 부결시키고 네.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한다. 이래서 예. 차기 전투기 요구사항의 스텔스 성능을 요구사항으로 잔뜩 강화시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쟁 하나만 해요. 스텔스기는 누가 뭐래도 F-35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아예 이거 완전 몰아주기인데, 그죠? 국내 요구 성능 자체를 다 예. 다시 바꿔가지고 불리한 가격에, 불리한 기술 이전 조건에,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을 다 감수하고, 이게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니까, 이제 경쟁 구도가 깨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락히드 마틴이 경쟁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갑이 됐어요. 갑을이 바뀐 겁니다. 부르는 게 값이에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네. F-35로 기종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리수를 두는 게 백주대낮에 네. 이 대한민국의 뭐 법과 규정을 다 초월해서 진행이 돼 버렸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무기 체계에서 예. 이런 락히드 밀어주기 예. 이런 것들이 김관진 장관 재임 시에 너무나 두드러졌다는 게 문제죠. 의원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자, 그러면 이 로키드 마틴하고 리빙스턴 컨설팅이라는 회사하고의 연관관계는 없습니까? 리빙스턴 컨설팅은 예. 이런 방위 산업체의 예. 그 여러 가지 로비의 수주를 네. 많이 하는, 말하자면 미 국방부와 미 방산업계가 자기 앞마당인 그런 로비스트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다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미국 이제 상하원 의원들 많이 만났는데, 예. 이분들의 면면이 지금 다 공개는 돼 있어요, 예. 이름이. 그런데, 대략 보면은 이 국가 안보에 깊숙이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이고, 네. 그때 당시에 미국의 의회 정보 할 거 없이 예. 한국의 F-35 판매가 예. 아주 사활적인 이해관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리빙스턴 컨설팅 그룹, 미 의회, 예. 방산기업 예. 이런 철의 삼각지대라고 얘기하죠. 예. 그런 어떤 군산복합체의 예. 어떤 중요 핵심 행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어떤 로비의 한 가운데 네. 김관진 장관이 위치하고 있었고 또 장관이 된 다음에는 네. 당시 미 국방장관 척 헤이글, 네. 또 전직 국방장관 윌리엄 코헨, 예. 이런 분들로부터 F-35 네. 구매 압력 또는 로비를 직접 받은 당사자가 김관진 장관이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김관진 전 장관이 말한 정무적 판단의 실체 아니겠느냐. 저희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네. 하는 것이죠. 네. 그 부분을 조사해야 된다. 예. 있던 시기하고 일부 중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진 않아요. 요 따님 얘기는 제가 얘기하기가 좀 신중해요, 네. 사실은. 예. 그러면 8만 달러를 수수했다라는 네. 의혹이 있는 건데요. 본인은 네. 또 아니라 그러고. 그거는 네. 의혹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실이다. 예, 그러니까, 네. 이 김관진 장관이 그때는 전 합참의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야인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 이런 분들의 군내 고위 예비역 장성들의 심리를 제가 좀 압니다. 네. 이렇게 남의 신세를 지는 것을 당연시하게 생각해요. 네? 남의 신세 지는 거. 항상 이렇게 숭배를 받아왔잖아요. 숭배. 네, 그래서 이때는 어땠냐면은, 미국에 체류하면서, 네. 미국의 유력 인사들, 상하원 의원, 네. 또, 군 고위층, 네. 국방부 관리, 이런 분들하고 수시로 면담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이런 행사를 굉장히 자주 하세요. 제가 세보니까 한 10건이 넘어요. 김관진 실장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경우에 예. 정보기관이 아닌 사람이 이 정도 활동을 하려면은 미국의 그 로비스트 업체가 네. 의회나 정부 관료들하고 어레인지를 해준다 이거예요. 이걸 스케줄도 잡아주고, 네. 그 다음에 의제도 설정해주고, 네. 이렇게 하면서 김관진 전 합참의장의 영향력을 예. 극대화할 수 있는 걸로 미국 활동을 디자인해준다 이겁니다. 회사가 로비스트 회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로비스트 회사가. 미국은 로비가 합법화돼 있잖아요. 우리는 합법화돼 불법인데, 있습니다. 예. 그죠? 그리고 예. 공익 로비도 할 거 있고 사익 로비도 할 수 있는데 이 업체가 그러면 이 업체는 김관진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로비를 대상으로 예. 삼았을까요? 이 업체는 리빙스턴 컨설팅 그룹입니다. 그렇죠. 이 업체가 워싱턴 조야 또 방위 산업계 정보 관료 이렇게 폭넓게 로비를 하기 때문에 김관진 장관을 어떻게 띄워줄까, 어떻게 부각시킬까, 또 어떻게 그 영향력을 확대할까 이런 네. 것들을 디자인해 가지고 네. 그 서비스를 제공해 준 거예요. 그 비용이 한 8만 달러 드는 건데 리빙스턴 컨설팅 그룹이 김관진 장관을 존경해서
네. 정말 그 이분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해준 것이 아니고 네. 의뢰를 받아서 해준 겁니다. 근데 의뢰를 받아서 네. 즉 8만 달러 돈을 준 사람으로부터 의뢰를 받았는데 자, 이 8만 달러를 준 사람은 국내 기업이라는 거죠? 국내 기업입니다. 예. 당시에 연합철강이라는 업체고 예. 줄을 많이 댔습니다. 아, 그러면서 미국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한테 서신도 보내요. 예. 이러다 제한군인회가. 보니까 제한군인회가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돈이 든다고. 이런 부분을 스폰서를 해주면서 그러니까 제한군인회와 연합철강은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그거는 제가 좀 알아보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상당히 어떤 그 예비역 단체들의 어떤 네. 스폰서 역할을 해주고 예. 때마침 미국에 가 있는 김관진 장관을 그 행동대장으로 해서 예. 이 한미 동맹에서 예비역들의 어떤 그 독자적인 라인 구축, 네. 또 영향력 행사 이런 것들을 도맡아 하는데 예. 일종의 스폰서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그때 박근혜 정부 때는 김관진 그 전 합참의장이 국방장관이 돼 있었어요. 이때 기무사령관입니다. 이때가 장경욱 사령관인데 예. 그 장경욱 사령관이 어느 날 네.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3년 8월에 예. 김관진 장관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 청와대 보고서를 씁니다. 예. 그게 뭐냐 하면은 김관진 장관이 미국에 있을 때 자주 만나던 예. 육사 38기 출신의 예비역 중령이 있다. 요 보고서를 장경욱 사령관이 8월에 네. 청와대 김기춘 실장한테 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청와대가 참고로 해서 예. 김관진 장관한테 조치를 하든지 주의를 주든지 그렇죠.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정상이죠. 요 보고서가 김장수 안보실장한테 가요. 김장수 안보실장이 김관진 장관한테 이걸 또 알려줘. 그러니까 김관진 장관이 기무사령관이 자기를 공격했다고 생각하고 거꾸로 10월에 예. 기무사령관을 경질시켜버립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의 색다른 시선에 출연하셔서 이제 쭉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네. 거기에서 진도를 조금 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러시죠.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지금 8만 달러 수수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딸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는 어제 처음 하신 것 같아요. 딸이 미국에 있었죠. 원래? 원래. 그 음대에 유학 어느 음대에 유학을 했어요? 그거까지는 내가 물어볼 줄 모르고 내가 학교 이름은 지금 안 가져왔어요. 근데 어쨌든 음대에 다니는 딸 같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하고? 그 시기가 아마 옛날에 그 한보철강 망했을 때 인수를 시도했던. 그러니까 자금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업체의 설립자의 아들, 그 회사에 소속돼 있는 그분이 권모 씨라고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권모 회장? 권모 회장이죠. 권모 회장. 그분이 AK 캐피탈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뭐 각종 인수 사업 이런 것도 뭐 금융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 명의로 미국에 있는 로비스트 업체 리빙스턴 컨설팅에다가 8만 달러를 주면서 김관진 장관이 미국에 있는 동안 만들어라. 이렇게 여러 가지 조야의 인사들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용역을 수행해달라. 이렇게 의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연합철강은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의 배경을 해봤죠. 그랬더니 제향군인회하고 의외로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향군인회. 당시에 제향군인회가 이명박 정부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을 반대하고 무기한 연기하자, 전시작전권 안 가져오겠다 이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조야의